이 이야기는 대구시에 사시는 박정숙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정숙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재혼하면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아니라 그 집에 가장 편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아프면 제가 받고, 며느리가 바쁘면 제가 밥을 했고, 아들이 회식이면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라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 가족이 생겼다는 게 참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가 집에 있으니까 돈 굳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처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올해 65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아팠습니다. 병원도 많이 다녔고, 항암도 했고, 마지막에는 집보다 병원이 더 익숙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둘 다 착한 아이들입니다. 명절이면 찾아오고, 생일이면 전화하고,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도 같이 가줬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들은 회사 다니고, 며느리도 일하고, 딸은 아이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부모님 외로움보다 내 아이 밥 먹이는 일이 더 급했고, 부모님 전화보다 회사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원망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에 혼자 들어오는 저녁이 길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혼자 먹는 밥,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하루, 그런 것들이 사람을 조금씩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TV도 제가 보고 싶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유는 낮에나 자유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건 그냥 적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볼 생각 없어? 저는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딸은 진지했습니다. 엄마 아직 젊어. 65이면 요즘은 늙은 것도 아니야. 혼자 밥 먹고 혼자 병원 다니는 거, 나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몇 달 동안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연애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병원 가고, 말동무 할 사람 있으면 좋잖아.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약국에서 약을 타고 나오는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약 봉투를 품에 안고 약국 처마 밑에 서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차로 데리러 와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제 자신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소개해준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영호 씨였습니다. 저보다 3살 많았습니다. 68. 아내와 사별한 지 7년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곳은 조용한 한식집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참 편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괜히 젊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 이야기, 병원 이야기, 혼자 사는 이야기, 죽은 배우자 이야기, 나이 들어서 아침에 허리가 먼저 아픈 이야기, 젊은 사람들 같으면 재미없다고 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가장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영호 씨는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 병간호 이야기를 조금 꺼냈을 때도 괜히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힘드셨겠네요.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처음엔 점심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엔 같이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병원 예약일이 겹쳐서 같이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영호 씨는 늘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가 조금 뒤처지면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가요. 그 말도 좋았습니다. 제 나이가 되면 사랑한다는 말보다 천천히 가자는 말이 더 따뜻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몇 달 뒤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남은 시간 같이 지내보는 거 어떨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두려웠습니다. 사람은 한번 혼자가 되어보면 다시 누군가와 사는 일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맞춰야 할 것도 많고 눈치 볼 것도 많고 혹시 또 상처받을까봐 겁도 납니다. 그래도 영호 씨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영호 씨랑 같이 살기로 했어. 딸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엄마 진짜 잘 생각했어.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를 더하자 딸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영호 씨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응, 그 집에 아들네도 같이 살아. 딸이 잠깐 멈췄습니다. 같이 산다고? 응, 아들 부부랑 손주들이랑. 딸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난 두 분이 오순도순 사실 줄 알았는데 아들네까지 같이 사는 집이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인사해봤는데 다들 착하더라. 며느리도 싹싹하고 손주들도 예쁘고. 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찮으면 됐지. 그래도 힘들면 꼭 말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 게 뭐가 있어. 새 가족 생기는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영호 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그릇 몇 개, 책 몇 권,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래 쓰던 이불. 영호 씨 아들 준호 씨가 짐을 들어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게요. 며느리도 현관까지 나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방은 미리 치워놨어요. 손주 둘은 거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녹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며느리가 부엌에서 그릇 꺼내는 소리, 영호 씨가 제 짐을 정리하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에 꽃까지 놓아두었습니다. 어머니 방이 너무 허전할까 봐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울컥했습니다. 가족. 참 오랜만에 듣는 말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영호 씨가 제게 반찬을 밀어줬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준호 씨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는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손주들은 제 옆에 붙어 앉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 같이 놀아요. 할머니, 동화책 읽어줄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방에 누워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딸이 했던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사는 집이면 힘들 수도 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한 걱정이었네. 참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던 그 말들이 어머니, 오늘만 부탁드릴게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들이 언제부터인가 제 하루를 전부 가져가게 될 줄은요. 재혼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가 아니라는 게 참 좋았습니다. 잘 잤어요? 영호 씨는 늘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산책 갈까요? 아니면 시장이나 다녀올까요? 별것 아닌 하루였지만 혼자 살던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이 TV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행복인 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들 준호도 며느리도 정말 잘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퇴근하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인사도 꼭 했습니다. 며느리도 퇴근하면 제 방에 잠깐 들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손주들 때문에 시끄러우셨죠? 저는 늘 웃었습니다. 아니야. 덕분에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 손주들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부터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받아쓰기 100점. 할머니, 나 줄넘기 20개 했어. 아이들 자랑을 듣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가끔은 숙제도 같이 봐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같이 공원도 나갔습니다. 정말 친손주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오늘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2~3시간만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님도 같이 계시고 금방 다녀올게요. 저는 선뜻 그러라고 했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와. 며느리는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날 손주들과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레고도 만들고 치킨도 시켜 먹고 공원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애들이 하루 종일 할머니 이야기만 했어요. 괜히 뿌듯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만 학교 끝나는 시간에 애들 좀 데려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이들이 제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떡볶이 먹고 갈래? 그날은 떡볶이도 먹고 문방구도 들렀습니다. 집에 와서는 같이 숙제도 했습니다. 영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완전히 할머니 다 됐네. 저도 웃었습니다. 예쁘잖아요. 애들이. 영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봉투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장 보실 때 두부랑 우유만 조금 더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깜빡했어요. 그럼 같이 사오면 되지.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제 장바구니에 우리 집이 아닌 아들 내장도 함께 담기기 시작한 게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사는데 그 정도야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택배 기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아무도 안 계셔서요. 마침 저만 집에 있었습니다. 택배를 대신 받아 거실에 두었습니다. 퇴근한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택배 걱정 안 해도 되고. 저도 웃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정말 든든해요. 그 말도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 생각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오늘만 잠깐만 그 말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몇 주 뒤 영호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다음 달 여행 가요. 재혼하고 제대로 놀러도 못 갔잖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어디 갈 건데요? 강릉.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괜히 설렜습니다. 재혼하고 처음 떠나는 둘만의 여행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옷도 꺼내놓고 편한 운동화도 새로 샀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막차에 짐을 싣고 있는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호 씨가 먼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뒤 영호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준혼의 둘째가 열이 많이 난데 병원 가야 한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여행, 다음에 갈까요? 잠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애가 아픈데 어떡해요. 다음에 가면 되죠. 그렇게 우리는 예약했던 숙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릉 여행은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예약했던 숙소에서는 취소 수수료까지 나왔습니다. 영호 씨는 괜히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숙 씨, 다음에 더 좋은 데 갑시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아픈데 어떡해요. 다음에 가면 되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손주가 아픈데 여행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뒤 둘째도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여행도 못 가시게 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니까. 애가 아픈데 당연한 거지. 며느리는 연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들 아침밥을 같이 차리고 준호와 며느리가 출근하면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고 저녁이 되면 아이들 목욕까지 시키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예뻐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카레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손주 먹고 싶은 거 해줄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을 보고 계산을 하는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직 맡으세요? 응. 죄송한데 휴지도 다 떨어졌고 세제도 없더라고요.
애들 우유도 2개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전화를 끊고 장바구니를 다시 끌었습니다. 휴지, 세제, 우유, 과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까지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봉투를 받아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무거웠던 장바구니도 괜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은 준호가 퇴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학교 준비물 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덕분에 안 혼났어요. 또 어느 날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너무 맛있어요. 다음에 담그실 때 저희 것도 조금만 더 담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같이 먹는 건데.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김치통을 나누어 담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먹을 것보다 준호네 냉장고로 들어가는 김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먹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잡아둔 약속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셋과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재혼하고 나서는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아침부터 조금 들떴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도 하고 오랜만에 립스틱도 조금 발랐습니다. 외출하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왜? 오늘 갑자기 회식이 잡혔어요. 애들 학원 끝나는 시간이 애매해서요. 1시간 정도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준호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오늘만요. 저는 결국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다. 오늘은 못 나갈 것 같다. 친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또 손주 보냐? 저도 웃었습니다. 애들이 바쁘다네. 친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응? 너 재혼한 거 맞지? 순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가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니다.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너 재혼한 거 맞지?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영호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정숙 씨,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저는 손을 슬쩍 빼며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좀 많이 했더니 그래요. 영호 씨는 제 손바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갈라진 손끝,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내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푹 쉽시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만 지나면 돼요. 내일? 애들 운동회가 있잖아요. 김밥도 싸야 하고 간식도 준비해야 하고. 영호 씨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영호 씨의 표정에 아주 작은 의문이 스쳐 지나가는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손주 운동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도 되기 전이었는데 저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김밥 재료를 꺼내고 유부초밥도 만들고 과일도 씻었습니다. 영호 씨가 잠에서 깨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저는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싸주려고요. 영호 씨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냥 도시락 사도 되잖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뿐인 운동회잖아요. 직접 해주고 싶어요. 영호 씨는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은 정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운동회도 즐거웠습니다. 손주들이 달리기를 하고 응원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붙잡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운동회에서 먹고 남은 도시락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저녁까지 준비했습니다. 밤이 되자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습니다. 영호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래? 허리가 조금 삐끗했나 봐요. 영호 씨는 바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며 말했습니다. 근육이 놀란 것 같습니다. 당분간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가능하면 많이 쉬세요. 집안일도 줄이시고요. 영호 씨는 의사 말을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최소 며칠은 쉬시는 게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준호한테 이야기할게.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마.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조금 쉬면 괜찮아져요. 다음 날, 정말 쉬려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허리는 좀 어떠세요?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며느리는 안심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잠시 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만 애들 학교 끝나는 시간에 좀 데려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정말 일찍 못 끝날 것 같아서요. 순간 저도 모르게 허리를 만졌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며느리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얼른 말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괜찮아. 내가 다녀올게. 결국 저는 또 나갔습니다. 학교까지 걸어가고 아이들 손을 잡고 돌아오는데 허리가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집에 와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알면 또 걱정할 테니까요. 며칠 뒤 손주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집에서 생일상 차리려고요. 애가 할머니 음식이 제일 좋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생일 전날부터 장을 봤습니다. 소고기도 사고, 잡채 재료도 사고, 갈비도 재워놓고,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해요. 내가 도와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손주 생일인데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왔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정도는 힘들어도 괜찮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상도 치워야 했고 바닥도 닦아야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먼저 애들 씻기고 재울게요. 애들이 너무 피곤해해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애들 먼저 재워.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도 손님들을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결국 넓은 거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계속 닦고 있는데 뒤에서 조용히 앞치마를 하나 더 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영호 씨였습니다. 영호 씨는 말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끼웠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영호 씨는 제 옆에서 끝까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영호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하루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미 제 일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손주 생일이 끝난 뒤 며칠은 집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고 준호와 며느리도 출근하고 오랜만에 집안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거실에 앉았습니다. 신문도 펼쳐보고 창밖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몸이 자꾸 이를 찾았습니다. 싱크대에 컵 하나가 보이면 닦고 싶었고 거실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가 보여도 청소기를 들고 싶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쉬는 게 더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좀 앉아 있어요. 집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저도 웃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해요.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영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습관, 조금 버려도 됩니다. 이 집에 당신 혼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장을 못 봤어요. 제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고기 사셨어요? 응, 국 끓이려고 조금.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저녁은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순간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같이 먹으면 되겠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사니까 같이 먹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저희가 준비할게요. 오늘은 쉬세요. 그런 말을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저녁 준비는 자연스럽게 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영호 씨가 책을 읽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오늘 장 많이 봤어요? 응. 애들이 고기 먹고 싶다길래.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만 벌써 장을 4번째 본 거 아니에요? 저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보다가 웃었습니다. 그랬나? 몰랐네. 영호 씨는 별말 없이 책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데리러 올 거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오늘? 왜? 엄마가 할머니 온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응, 오늘은 할머니가 데리러 오실 거야. 저는 그제야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오늘 퇴근이 늦을 것 같아서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오지 뭐. 그때 영호 씨가 처음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모두가 영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오늘 병원 예약 있지 않아요? 저도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허리 물리치료 예약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 며느리도 그제야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걸 잊었네요. 준호도 말을 보탰습니다. 그럼 제가... 하지만 곧 휴대전화를 보더니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회의를 못 빠지는데.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괜히 분위기를 풀려고 웃었습니다. 병원은 다음 주로 미루면 되지. 애들부터 데려오면 돼. 그 말을 들은 영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얼굴을 한 번, 며느리를 한 번, 준호를 한 번 차례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온 뒤 물리치료 예약을 취소했다는 문자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영호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숙 씨, 당신 혹시 요즘 좀 힘들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호 씨는 제 대답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영호 씨도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집의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는 말보다 맞춰졌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밥을 하고 아이들 등교를 챙기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아무도 고맙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듣다가 계속 같은 일을 하면 그 일은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가 잠깐 놀러 오기로 했어요. 커피만 마시고 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편하게 놀아.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사만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과일도 조금 깎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손님 왔는데 앉아서 이야기해.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손님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가 정말 젊으시네요.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예요. 같이 살고 계세요. 손님은 부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겠다. 친정엄마처럼 의지할 수 있어서. 며느리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애들도 다 봐주시고 밥도 같이 해주시고 저희는 정말 복받은 거죠. 손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육아비도 엄청 아끼겠다. 세 사람 모두 웃었습니다.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손주 둘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깎고 있었고 영호 씨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엄마가 그랬어. 저는 별 생각 없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뭘 했는데? 아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와서 살길 잘했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아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돈 굳는데. 칼질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애들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돈 안 들어서 좋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칼만 바라봤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들은 말을 그대로 말할 뿐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신문을 보던 영호 씨가 천천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애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나 보네요. 영호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 씨, 잠깐 방으로 들어가요. 방문이 닫히자 영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애가 한 말 사실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숙 씨,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괜히 말해서 가족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참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영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나한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봐요. 그 따뜻한 손을 잡는 순간 참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호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 씨, 준호도 며느리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영호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해줬어요. 나도 애들이 예쁘고 도와주는 게 좋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내가 먼저 했어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해졌어요. 나도 거절을 못했고 애들도 계속 부탁하게 된 거죠. 영호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 씨는 거실로 준호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준호와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가 이 집에 와서 쉬는 걸 본 적 있냐?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호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허리 다쳐서 병원 다녀온 다음 날도 애들 데리러 갔더라. 친구 약속도 취소했더라. 우리 여행도 못 갔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영호 씨가 짧게 되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부려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싫으시면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싫다고 안 하셨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아. 셋 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싫다고 말을 못했어. 그건 내 잘못이야. 준호가 안도의 표정을 짓는 순간 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준호야, 한 번쯤은 어머니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그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난 계속 웃으면서 했을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도, 준호도, 며느리도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영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누가 크게 사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집을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식탁, 며느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애들 조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네.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준호도, 며느리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또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부탁하기 전에 먼저 제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힘들면 오늘은 어렵겠네. 그 말을 할 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준호도, 며느리도, 저도, 다만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가족은 어디까지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